전에도 한 번쯤 나왔던 얘기다. 그땐 홧김에 뱉은 말인 줄 알았다. 일만 하니까 그거에 일에 되게 소외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외롭고 상처도 많이 받고 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좀 이게 일상생활, 이제 엄마 생활도 있고 아빠 생활도 있고 뭐 얘 각자 이렇게 생활이 있잖아.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돌아가면서 해보고 해야 되는 것 같고. 일을 하면 좋긴 좋아, 좋긴 좋지. 근데 거기에 따른 또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지. 다 엄마 아빠 되게 아프고 우리 서로 이제 행복해 보여도 각자는 또 말 못할 고민들이 있으니까 외롭고 그런 일이 우리가 천천히 쉬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손님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는 성민이를 더 가르쳐야 되고 엄마는 부모잖아. 니네하고 입장이 틀리잖아. 니네 형제지만 엄마는 또 부모니까 성민이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둘이서 얘 하나 그렇게 될까 봐? 못할까 봐? 얘 하나인데 우리 둘이고. 뭐해서? 응? 뭐해서? 뭐든 하지. 그 고상하는 걸 또 아빠가 어떻게 봐줘. 여태까지 고상했는데. 아 그래도 엄마 아빠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것보단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지금 봐봐. 엄마도 그렇고. 아이고 딸도 더 이상 고생시키는 건 이제 아빠는 그건 못 봐. 아이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 엄마 아빠 아프기 더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딸들이 이토록 진지하게 고민하는 줄은 몰랐다. 지금같이 하긴 아무리 부모 곁이라도 한창 나이에 식당에서 일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상처를 받지 우리는.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니네도 나이도 먹어가고 하니까 엄마도 생각이 많아. 성민이는 더 뒷바라지 해야 되고 니네는 이제 떠나 보낼 준비를 엄마도 마음속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츰 생각해보. 이제 차츰 생각하면서 자매가 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가족이다. 가족들이 아프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 같아요. 돈 많이 벌고 즐겁게 산다고 해도 결국 건강이 나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벌더라도 조금 벌면 뭐 조금 뭐 덜 먹는 식으로 해서 좀 행복하게 그냥 다정 나가면 그렇게 살고 싶어.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 호식 씨가 호박전을 부쳤다. 어떻게 내가 차리는 건가? 부자 차려와? 안주를? 고생했어. 딸들에게 의지한 세월이 너무 길었다. 어쩌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먼저 했어야 할 말이다. 소주를 넘기는 목구멍이 참 쓰다. 그 애들도 지칠 때도 됐지. 지나만 이제 운주도 이제 시집갈 나이고 이제 윤서는 중학교 때서부터 운주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때서부터 부모가 돼갖고 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애들을 저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애들한테 애들이 우리를 저기 한 게요. 그치? 애들 없었으면 자기 혼자 일어나서 나도 못 일어나지. 자기도 그렇지. 아유 그런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부모가 돼갖고 애들을 여기다 아니, 얽매이지 않게 좀 자유롭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간다고 할 때 내보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안 오지. 우리 입장에서 좋잖아. 애들하고 같이 애들 전화기 먹도록 데리고 있는 것도 좋고. 근데 애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랑 나랑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봐. 정 안 되면 뭐 사람을 하나 두든지. 응? 둘이는 못해. 말이 되나.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더 답답하다. 아휴. 딸들이 식당을 접자고 한 이유도 그것 말곤 답을 찾지 못해서일 것이다. 답이 없어. 지네도 그냥. 여느 때와는 달리 몸이 묵지근한 아침이다. 몸도 좀 풀 겸 호식 씨가 톱을 챙겨 들었다. 마당 옆 밤나무에 가지를 쳐내는 호식 씨. 팔뚝 길이만한 어린 묘목을 사다 심은 게 벌써 이만큼 자라서 해마다 열매로 보답한다. 그 기특한 가지를 잘라내는 게 아깝지도 않을까?
밤이 알이 굵으라고. 밤 송아리가 많이 달린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조금이 달려도 밤이 굵지. 도시에 살 땐 화초에 물 한 방울 안 줘본 사람이다. 그런데 식당을 하면서부터 조경에 공을 들였다. 이 장가지가 많이 있으면은 이 굵지를 못해 이게 예쁘지를 않지. 그러면 저 쓸데없는 그 가지는 쳐줘야 또 나무도 굵어주고 대가 그리고 이제 또 보기에도 예쁘지. 참개를 잡고 가게 일하는 틈틈이 자식들 가꾸듯 나무를 가꾸었다. 손님에게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추억도 함께 팔고 싶었다. 이렇게 보기에도 참 뭐 완전 싹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건 안 해도 싹 손님이 와서 보면은 꽃 필 때 보면 예쁘잖아. 그래서 사진 찍고 그럴 때 참 그런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데. 식당은 그가 정성스레 키운 나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뿌리내린 공간이다. 나무사 예쁘겠다. 졸업하고 처음인 것 같다. 김윤서, 나무사 예쁘겠어. 학춘 씨는 윤서의 대학 동기다. 마침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장소가 윤선의 가게로 잡혔다. 잘 하나씩 다 줘. 여보세요? 황금! 대학 때 논하던 꿈과는 달리 인생 항로가 많이 바뀐 두 사람이다. 윤서와 함께 호텔 조리학을 전공한 학춘 씨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어우, 야 윤서야 오빠 왔다고 더 신경 쓴 것 같아. 어? 닭이 큰데? 그래.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나. 그래도 야 착하지.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 일 도와주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취업 아닌 취업을 했어 집에서. 근데 요즘 워낙 어렵잖아. 청년 실업도 그렇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 일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제 엄마도 아프고 계속 그러니까 그만할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더 공부를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 좀 발전시킬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거 안 하고 내 공부 또 따로 할지 걱정 좀 많이 돼요. 이걸 하면 좋은데 이제 가장 문제가 너무 힘들어. 힘들 때 진짜 고생을 하더라도 참고 누가 참고 견디느냐에 본인 관건이 달린 것 같은데 아직 애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느 한 그 충동적으로 그냥 그만두고 거진 보면은 호텔 이런 쪽에 공부를 해놓고서 보면은 이쪽에 일을 안 하는 애들 많이 있어. 맞아. 요즘은 무엇을 하며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열심히 하니까 오빠는 꿈이 인생의 전부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군가는 꿈을 이루고 누군가는 꿈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도 한다. 저녁 때 아는 오빠도 오고 대학 동기 오빠도 오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뭐하고 지내나 궁금해서. 걔 연락 자주 못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을 하니까.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문한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힘든 일 같이 겪고 나면
이제 저만 한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다 같이 있고 이거 다 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족들 다 옆에 있고 그런 게 행복하고 좋아요. 정말 만족하고. 깊은 고민 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한 가지다. 밤사이 까치네 마을이 눈천지가 됐다. 마을 어르신들이 첫 발자국을 찍으며 나란히 장 구경을 가시는 아침. 호식 씨 부부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하다. 오늘 아침엔 둘만의 데이트인 시장 보기도 건너뛰었다. 대신 다정하게 마당을 치운다. 지난 8년간 유일하게 쉰 날이 악천후일 때다. 오늘 장사 글쎄요, 오늘 손님 없을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아이고 누가 와? 오다가 괜히 사고라도 나봐. 큰일 나지. 이런 날은 진짜 눈 온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잖아. 그러면 예약 같은 거 해놓으면 우리가 전화해요. 눈이 많이 와서 오지 말라고. 그 시각 빈 논에 나와 있는 은주와 윤서. 아까 이렇게 넣었지. 오 완전 좋아. 완전 빵빵해. 여기가 좀 부실하다 근데? 비료 포대에 지푸라기를 넣어 눈썰매를 만드는 중이다. 그것도 해, 내 것도. 뭐야 시골길. 까치네가 꽁꽁 얼지도 않았고 도대체 어디서 썰매를 타려나 했더니 집 건너편 야산으로 가는 비탈길이 겨울마다 애용하는 가족의 전용 눈썰매장이란다. 아까웠냐? 여느 눈썰매장이 부럽지 않을 만큼 속도감이 제법 짜릿하다. 야, 나 돌았어. 유년기로 돌아간 듯 두 자매가 신났다. 늦잠을 잔 성민이도 썰매를 챙겨 들고 합류했다. 다 같이 내려가. 나도 차가워. 잘 타? 근데 어떻게? 네, 저게 간다. 간다. 저. 도시에서는 각자의 생활이 바빠 형제 자매끼리 한데 어울릴 시간이 없다. 진짜 빨라. 흥분의 삼남매도 도시를 떠나 청양에 와 살면서야 친구보다 서로의 얼굴을 더 많이 보게 됐다. 한바탕 눈을 지쳤더니 출출하다. 뜨거워. 그냥 먹어. 맛있나? 난 이거 먹을게. 맛있나? 너무 맛있어. 오, 뜨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예전 그때처럼 삼남매는 달달한 추억을 나눠 먹는다. 이거보다 맛없고. 야, 우리 이렇게 썰매 탄 지가 언제냐? 몇 년 만이냐? 한 내가 고1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왔을 걸 이건데. 하긴 고등학교 때는 많이 탔으니까. 맞아. 까치네 마을에 정이 든 것도 그 무렵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냥 나도 싫었지. 친구들 아는 한 명도 없네. 청양 어딘지도 모르고 할머니 있는 것만 알고 그냥 온 건데. 그냥 난 그랬어, 엄마한테 느낌이? 울었지. 가지 말자고. 그냥 물써 가지 말자고. 뗐었지. 가지 말자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진짜 살 줄은 몰랐잖아, 그치? 처음에 난 너무 싫었다. 생각해보면 큰 반환점이지 우리 가족의 가족 인생의 큰 반환점이 됐지. 여기로 온 게. 네가 이제 커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 정도로 컸어 내가. 군대 가는데 이제 안주 왔는데 제2의 고향이자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곳. 맞아, 떨어져서. 이젠 까치네를 떠난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다. 아 진짜. 졸립지? 뭐야, 둘이 또 손잡고 와. 부부도 오늘 오후는 땡땡이다. 오늘 한가해. 손님 가셨어. 시속 80km를 느껴보실래요? 아니 엄마 같으면 160kg 될 것 아, 같은데. 좋았어요. 일로 오세요. 열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내려와? 손님이 1번이에요. 미경님. 미경님. 부부도 이곳에 와서는 웃는 날이 더 많았다. 간간히 이런 추억들도 가족애를 더욱 깊게 한 양념이 됐다. 그래서 힘을 내 씩씩 내달릴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이다. 식당을 접는 문제로 갈등했던 마음들도 잠시 내려놨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넘어진다고 해도 결국 좌절은 없을 거라는 견고한 믿음이다.